황량한 북해 해안, 죽은 홀령과 요괴들이 모여드는 고요한 도시 천문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눈이 먼 채 세상과 맞서는 소년 소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작가님의 이면행이라는 선엽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총 1135화 분량에 저는 완결까지 읽었습니다. 잿빛 안개와 귀신, 요괴들이 있는 천문진이라는 도시에서 자라난 눈이 먼 소년. 재미있는 점은 눈이 먼 소년이 귀신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자신이 만나는 이들이 모두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귀신들 뿐이었지만 소년은 시력을 되찾을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이 많은 이 소년의 성장과 투쟁,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초반 소설을 읽다 보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수한 소년이 여우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투에 들어가면 살벌하게 싸우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세상을 경험하며 점차 성숙해집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안타깝기도 기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소설들은 무료로 공개된 분량이 대부분 25화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줄거리만 보고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기록용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고민이 될 것 같네요. 구수경은 제자들과 함께 천시원으로 향하다가 버려진 학교에 들르게 됩니다. 학교 내부에서 글 읽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사람도 아니고 늙은 여우 요괴가 여러 여우 요괴들에게 인간 경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눈먼 소년 소운이 배움을 갈구하는 모습에 구수경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밤이 찾아오자 죽은 학자의 무덤에서 홀령들이 모여 귀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구수경과 제자들은 그 기묘한 풍경을 지켜봅니다. 귀시 안에서 소운은 홀령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이미 인간 세상을 벗어나 홀령들의 세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수경은 소운의 영혼을 들여다보다 그의 내면에 거대한 황종과 7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통은 시각을 잃은 소운이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사실 소운을 제외한 모든 주민은 이미 수년 전 죽은 홀령이었으며 오직 소운만이 실제 인간이었습니다. 구수경은 소운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과거 천문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탐구합니다. 소운은 호구촌에서 여우 요괴들과 함께 구수경으로부터 고급 신법인 홍로선변법을 전수받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여우 요괴들과 달리 소운의 진전은 느리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그는 남들과 다른 내공의 기초를 다지며 점차 자신의 신체와 기혈을 변화시켜갑니다. 이후 구수경은 북방성으로 떠나고 소운의 눈은 완전히 실명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막에 의해 가려진 상태이며 홍로선변법 6성에 도달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어느 날 소운은 홍로선변법 1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눈안에 환상처럼 펼쳐진 동천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잠시 시력을 되찾습니다. 눈이 보이게 된 소운은 악룡의 울음소리와 초식들을 실제로 관찰하며 공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성검의 위협으로 인해 다시 실명하게 되지만 야성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귀환한 소운은 동천세계에서 얻은 악룡의 초식과 공법을 응용해 여우 요괴들에게 전수합니다. 소운의 내공은 빠르게 성장하여 홍로선변법 3성, 악룡음 2단계에 도달합니다. 소운은 여우 요괴 화오와 함께 귀시 야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우 요괴들을 학살했던 붉은 옷의 소년을 목격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동범과 그 무리는 전장터에서 죽은 장군들의 부장품을 노리며 귀시에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눈먼 소년 소운이 악룡음의 위력을 내뿜으며 등장합니다. 붉은 옷의 동범과 그 무리와의 치열한 전투에 돌입하고 소운은 악룡음의 제척과 변법, 그리고 번개의 힘을 활용하여 적을 압도합니다. 특히 악룡 번곤 초식으로 동범의 목을 꺾는 장면에서는 어린 소년이 지닌 본능과 피비린내 나는 야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후 동범의 동료들은 소운을 포위하지만 소운은 이들을 피하며 여우 요괴 화오와 함께 귀시에서 탈출합니다. 싸움이 끝난 뒤 소운은 점차 자신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동범의 동료 양승은 복수를 위해 소운을 노립니다. 호구촌에서 펼쳐진 양승과의 전투는 소운이 지닌 모든 힘과 응용력을 시험하는 싸움이 됩니다. 양승의 공격에 밀리는 듯했던 소운과 여우 요괴들은 끝내 힘을 합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특히 소운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성검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기적처럼 양승의 목을 베어 쓰러뜨립니다.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경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실감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한 다짐을 합니다. 치유와 수련이 이어지며 소운은 홍로선변법 4성에 오르고 악룡공법 변초도 모두 완성합니다. 어느 날 소운과 화오는 계곡에서 교룡으로 변하려는 뱀 폭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폭시기는 자신의 혀에 박힌 칼을 소운과 화오에게 뽑아달라 신호하고 소운은 폭시기가 허물을 벗으려 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 과정에서 교룡이 되기 위한 비밀을 알게 되고 소운은 폭시기의 변신을 관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황촌에서는 족제비들이 폭시기를 죽이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묵촌, 소씨마을 등 각종 요괴마을도 교룡이 되려는 폭시기를 노리며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리고 외지에서도 동원서생 등 북방성의 고수들까지 모여들고 그들은 교룡의 힘을 노립니다. 장룡산 인근 뱀의 계곡, 이때 폭식의 진화가 시작되고 마을 주민들과 수많은 요괴들이 몰려들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폭시기가 교룡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목격하는 순간 천상의 번개가 내려치며 소운 역시 천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출혈과 생사의 위기 속에서도 소운은 끝내 교룡음 3단계에 진입합니다.
그의 기혈은 악룡에서 교룡으로 변화하고 내공과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각성을 경험합니다. 한편 번개와 요괴들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폭식 그리고 여우 요괴들은 소온의 회복을 바라며 불안해합니다. 북방성의 동원서생 일행이 계곡에 도착하여 소온을 추격합니다. 동원서생과 그의 일행은 강력한 신통을 펼치며 소온과 여우 요괴들을 위협하지만 하늘의 번개와 교룡의 힘에 의해 그들의 신통이 무너집니다. 소온은 등 뒤에 교룡의 형상을 현현시키며 강력한 악룡음과 교룡음 변초를 사용 동원서생의 신통을 여우 요괴들과 합심해 물리칩니다. 전투 후 소온과 여우 요괴들은 구수경 선생님을 떠올리며 큰 도시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눈이 먼 소년이 홍로선변법 6단계를 이뤄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까지 줄거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무료 분량의 한계 때문에 큰 도시로 가기 전까지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소개한 줄거리 내용은 16화까지인데 신통 대결들과 폭식이와의 인연 등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두서없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아직 줄거리 편집 능력을 더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필력이 훌륭한 작가라서 그런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소년이 모험을 겪는 여정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